김수민의 뉴스 밑장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 4월 19일 방송분을 김수민이 특별 해설합니다. 23일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목요일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유영하, 홍준표 3명의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토론회입니다. 21일, 22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경선을 거쳐서 23일에 발표가 납니다. TBC 스튜디오에서 출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보들 6월 나오네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TBC와 국민의힘이 함께 마련한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성욱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대구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지 지금부터 90분 동안 생방송을 통해 90분이야.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보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좌석 배치가 김재원, 홍준표, 유영하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김재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김재원입니다. 안경을 쓰고 나왔어요. 우리 대구는 7, 80년대에는 전국의 3대 직책을 2개 썼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했을 뿐만 아니라 전직이고 현직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세월이 흐르면서 대통령직 인수위라는 걸 내세웠어요. 매년 인구는 좀 줄어드는 그런 도시가 오늘 포인트는 김재원이 윤석열을 얼마나 언급하느냐 이겁니다. 보면서 대구가 또다시 중흥의 길을 가야 할지 아니면 현재대로 계속 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윤석열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구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계속 윤석열 얘기합니다. 김재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 김재원을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 말씀해 내 뒤에 주시죠. 윤석열이 있다 존경하는 이거였죠. 대구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이 두 가지를 양력에 썼습니다. 그런 여러 같은 성의에 깊은 체인지 대구, 다시 대구의 영광을 그러나 이게 저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이네요. 해보겠다는 그 아까 김재원 슬로건 내가 못 봤네. 되고 난 뒤에 작년 12월 한 중순경쯤 이제 중앙정치는 비껴나서 화면을 뒤로 돌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김재원 슬로건은 제가 못 읽은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맡고 저는 대구시정을 맡아서 둘이 손잡고 잘 끌어가고 여기도 윤석열, 홍준표 손잡고 각자 어떤 사람 국가와 대구시정을 맡아서 둘이 손잡고 끌고 나간다고 합니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하는데 저는 중앙에서 이미 다 커서 내려온 사람 대구를 확 바꾸고 네. 파워풀 대구로 만들고 중앙정치로 가는 발판으로 쓰지 않겠다. 왜냐? 나는 이미 다 커서 내려온 사람이다. 홍준표 말이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강력시장 예비후보 유영하입니다. 유영하 구호는 강한 대구, 스마트 대구, 안전한 대구입니다. 안전을 넣었어요. 그리고 49년 양력은 인천지검 특수부검사 전직, 어릴 적 그리고 현 기억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 결국에 박근혜를 전면에 넣었습니다.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처럼 활기를 이번 잃어버린 토론에서 경방의 박근혜를 시간도시가 얼마나 언급할 거냐. 시민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의 혼을 깨워 대구를 부활시키겠습니다. 경제를 되살려 유영하 변호사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침을 삼키고 이런 게 있어요. 앞에 김재원, 홍준표 후보보다 시민들이 정치 경험이 생활할 수 있는 짧기 때문에 만들겠습니다. 조금 더 긴장한 기색입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비상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리 대구가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에 박근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지켜주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를 얼마나 언급하는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윤석열을 얼마나 언급하는지, 그리고 홍준표는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책 토론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3분 동안 대구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살펴본 뒤 나머지 4분 동안 관련 정책과 공약에 대해 다른 후보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후보는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사회자가 지정하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분, 답변도 1분입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90분 꺼진다는 긴데.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나 이거 하고 후보부터 자야 시작해 되겠다. 주시죠. 이미 제가 대구 7대 비전에 대해서는 발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대구 통합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물류공항으로 만들어서 가덕도 공항 논란 나왔을 때 첨단 산업 제품 현 정부하고 여당이 추진할 때에 국민의힘에서 좀 막아서는 분위기였고 최대 공항으로 만들자는 국민의힘 대구 지역 사람들은 추진을 또 하고 술렁술렁 했죠. 그리고 대구 공항은 어떻게 되냐. 상단을 한 200만 평 그때 홍준표가 묶어 더블로 갑니다. 4대 관문공항 만들자고 흑산도 공항까지 다 해가지고 다 밀어붙이자. 상업지구로 가덕도도 하고 대구도 하고 흑산도도 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동대구 새만금인가요? 어디였지? 를 조성하고 대구 산단을 무안이었나? 지금 하여튼간에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무안은 지금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 산단으로 재구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글로벌 문화 콘텐츠 도시로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문화를 또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산하단체, 문화예술을 전부 통합을 해서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산하단체를 통합한다. 금호강은 수변 도시로 한번 해당 관계자들 대구 입장 어떤지 궁금하네요. 문희갑 시장님이 계실 때 대구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대구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대구에 나무 많이 심기는 제가 있었던 네. 구미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금호강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으로 도시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문희갑 시장 언급을 했는데 문희갑 시장이 1995년에 민선 지자체장 선거 부활할 때 그때 당선이 됐던 무소속으로 당선됐어요. 문희갑 하면 좀 오래된 시장이지만 옛날 역사가 이제는 돼버렸지만 대구 시민들한테는 또 카리스마가 있는 시장이었죠.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희갑이라는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이곳은 그 승계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홍준표 후보가 내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문희갑 포인트, 문희갑 코인 따겠다는 거죠. 대구 통합 신공항과 연결되는 그런 전철, 고속도로 이걸 완비를 해야지 통합 신공항이 공항으로서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7대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질문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영하 후보와 김재원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가 네, 비전을 얘기하고 다른 후보한테 질문을 받는 거군요. 그 공약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그 대구공항 후적지에다가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대구시의 계획으로는 25% 정도의 주거 시설을 짓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네. 대구공항의 후적지를 팔아서 그것을 그 군사공항을 지어주는 방식이 기부대 양려 방식인데 그럼 땅값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또한 전임 시장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무슨 얘기죠? 뭐 주거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성이 있느냐, 자금 그 조달 계획이 제대로 되느냐, 이 복합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지난 대선 때부터 TK 신공항 나는 국비공항으로 추진한다고 줄곧 주장을 했고 TK 신공항은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원래 지역사회 내에서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어요. 국비공항으로 한다는 근데 이거를 국비를 땡겨오겠다는 게 홍준표가 비력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TK의 정책에 관해서는 홍준표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웃긴 건데 이재명 후보도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대구의 박창달 전 의원이 이재명 캠프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항을 짓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가 발생해서 넘어간 건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그쪽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재명이 만든 공약이 있다. 그게 TK 신공항 국비 지원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라고 해도 이건 지켜야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네, 거고 홍보님 시간이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원하는 거고 대구에 관해서 민주당도 약속한 거기 때문에 신공항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 논리입니다. 사실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때 대구에 많은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한 이유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대구공항 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아서 그 공항은 사실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결국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또 대구의 정치권도 대부분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홍 후보님은 또 대찬성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때 대구에 많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께서 대선에서의 표 때문에 대구의 민심을 배반했다. 대구의 민심을 배반했던 홍준표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인데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 180개 화를 내고 있어요. 홍준표가. 가덕도 신공항도 국비로 하고 TK 신공항도 국비로 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지 옳았죠. 묻고 떠물러 간다 이 말입니다. 김재원 웃습니다. TK 신공항법을 국비공항으로 제출했을 때 그걸 동의해준 대구 국회의원들이 3사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부의 국회의원들이 사인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착각을 해서 잘못한 거죠. 그걸 갖다가 동시에 통과시켰어야 옳았는데. 홍준표 바로 진압 들어가려고 합니다. 집중하다 보니까. 맞아.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대선 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이거 정말 입을 살짝 깨물고 있어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죠. 대통령 후보가 홍준표 드리블.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약속을 했는데 그 국비공항으로 안 하면 국민에 대한 그건 배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덕도 공항을 찬성해 준 것이 대구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정책 토론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대선 때 공약을 했던 국민의힘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배신이다. 이렇게 되받아치는 홍준표입니다. 네,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아 변호사 눈 깜빡이는 게 너무 심각해요. 눈이 안 보일 지경입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트롱 대구. 자, 제가 눈 깜빡일 때마다 딱딱딱딱 소리 내볼게요. 딱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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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성격 있는 도시입니다. 딱딱딱딱, 지금 눈 깜빡이는 게 이 정도예요. 제1의 기본 책무는 시민과 국민의 눈을 왜 저렇게 깜빡이지? 것입니다. 그래서 세이프 저거 마이너스입니다. 3S 대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3S 가장 대구? 중요한 공약은 대구를 데이터 거점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데이터 거점 도시. 마침 윤석열 당선자도 대구의 데이터 산업 거점 도시를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현 권영진 시장께서도 데이터 얘기하다가 대안을 경제 TV 토론 때 좀 당선이 평가가 안 좋았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하고 데이터 산업 헷갈려가지고. 21세기의 원유입니다. 이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관하고 유통시키면서 가공하면 고부가가치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일본 지역 경제 분석 시스템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대구형 경제 분석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경제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화면에 PPT 형태로 정책 지역 경제 분석 구호라든지 요지가 올라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동성로에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고 지나간 사람들의 나이대는 어떻고 이 사람들이 어떤 가게를 가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이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업자에게 주면 그 사업자가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갖고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도시에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구가 왜 다른 도시 전에 대구가 왜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지를 병원 앞에 도착하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대구가 상업 도시이기 대구에 때문에 맞는 데이터
그런 걸까요? 지역 경제 아니면 지역 경제 내부에서 쓰일 만한 이것이 데이터를 나중에 만든다? 제가 좀 더 설명드렸던 서비스 산업의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청년 창업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대구에 지금 자, 쇠락한 경제를 살릴 수 어쨌든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미래 유영아는 산업의 데이터라는 것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으려고 데이터를 합니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홍준표는 세상을 공항이었죠. 배웠습니다. 유영아는 데이터 데이터. 거점도시 구축을 통해서 대구를 한 단계 높은 대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눈을 너무 유영아 심하게 후보 깜빡입니다.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김재원 저렇게 후보와 해야 말이 나오는 후보께 경우가 있을 수 질문을 있죠. 하시죠. 윤석열의 도리도리처럼. 먼저 손을 들으신 분께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우선 대구 경제가 살려면 기업 유치가 돼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기업 유치를 지금 왜 지금 대구가 못하고 있습니까? 홍준표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는데 대구 기업 유치부터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르치려고 합니다. 유치하면 기반이 조성이 돼요. 그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2년 전부터 통합신공항을 국비공항 결국에는 공항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기업 유치 때문입니다. 네. 지금 그 결국에는 공항이에요. 대한민국 유영아가 실컷 데이터 얘기해놨는데 거기다가 결국에는 공항입니다. 인천공항으로 수출. 네. 그렇게 아, 하다 보니까 대구 공항에서 수출하는 이거죠. 홍준표 태도는 유영아 데이터 얘기 잘 들었고, 그러니까 자, 공항 얘기 다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수도권에서 안 내려옵니다. 맞습니다. 내려가라고 해도 안 내려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항을 만들자는 건데 우리 유 후보님도 우리 공항을 지금 동천공항에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 후보 하니까 유승민 후보 생각납니다. 공항으로 남북권의 최대 공항으로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 유승민은 경기도에서 잘 안 됐긴데 맞습니다. 예, 네. 그 질문이 뭡니까? 그래서 예. 질문을 그래서 질문이 뭐냐고. 그러니까 네. 공항 만드는데 우리 유 후보님도 유영아 변호사는 좀 적극적으로 부드러워 보입니다, 사람이. 주시겠죠? 아, 그건 당연한 겁니다. 뭐 제가 말도 사근사근하고. 데이터 근데 눈을 깜빡깜빡 지금도 너무 심합니다. 경제의 중심 도시로 이제 대구를 만들겠다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셨으니 답변은 그냥 공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재현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대구 이 신공항은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사실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대구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서 뭐 예타 면제든지 조기 발주에 이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국비로 조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항 국비로 조성되는 게 맞다. 이 부분은 김재원 대 홍준표에서 보면 그 유영아가 홍준표 쪽에 손을 들어줬군요. 국비와 민자를 유치해서 하고 나중에 후적지를 개발해서 함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100조를 이제 선유치를 하신다는데 그 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민자는 어느 정도 유영아 들어가는지 후보님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홍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답변하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사실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윤석열 표정이에요. 후보나 이재명 후보도 국비공항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국비공항으로 하게 되면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기자들이 뭘 물어봐도 안 되고 모른다. 지금의 인수해봐야 한다.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가야 할 해가지고 경우에 급기야 뉴스민의 이상원 편집국장이 반복적으로 자꾸 모른다고 하는데 뭘 개혁하겠다는 거냐 라고 했더니 이제 참 못된 질문이네. 공약을 갖다가 이렇게 된 거죠. 국비공항으로 해주기로 약속을 다 했어요. 며칠 사이에 내가 공부 좀 했다 뭐 이런 그 태도예요. 조항은 국비공항이 안 됐을 때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조항이지 그거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저기 후보님 지금 홍준표 의원이 결국은 지금 이제 법을 말의 만들어야 내용이 되지 그렇게 않겠습니까? 많지 오늘 않아요. 지금 제출해는 제출했는데 내용 자체는 국비공항을 해야 된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하도록 해야 된다. 제가 이거를 반복하는 질문을 좀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 양반이 했을 경우 시간을 끄는 기술이 탁월해요. 아니, 있습니까? 그걸 네. 생각을 내용에 할 수가 비해서. 없는 게 지난번에 사실 그 공항법을 할 때 그 민주당의 그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1월에 부산 가덕도신공항하고 같이 통과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던 겁니다. 네, 지금 유영아 묻고 더블로 후보의 가자. 정책 이 얘기죠. 토론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가덕도도 계속해서 가고, 마지막으로 대구도 가고. 김재원 후보 순서입니다. 예.
김재원 여러분, 후보는 저도 안경을 공약을 써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좀 똘망똘망해 저는 보입니다. 대구시장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다시 윤석열 얘기 나옵니다. 공약으로 발표했던 우리 대구 시민에게 약속한 16개 김재원의 슬로건은 더 큰 대구, 국가 기업이 몰려드는 중요한 대구네요. 그 정책을 집행하는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돌봄 윤석열 혁신을 대통령 제시했어요. 당선인의 인터넷 16개 수능 공약에는 방송, 사실 어린이집 우리 유치원 대구의 확대. 경제 중흥을 이룩할 많은 이 부분은 핵심 이제 사업들이 학부모 포함되어 표심들을 있습니다. 노린 이 거죠. 16개의 공약이 학부모가 대통령 비교적 공약으로 대구 발표되었다고 경북도 하더라도 학부모 쪽이 그것이 국정과제에 국민의힘을 포함되지 지지하지 않으면 않는 사실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실행력을 갖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통령 10대 국정과제, 20대 국정과제 또는 100대 국정과제 정도에는 포함이 되어야만이 기획이 되고 또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16개 공약 중에서 무엇보다도 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이것이 통합신공항 건설 문제가 가장 큰 그 핵심 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비공항으로 그 전환을 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공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 김재원도 공항에 국비를 유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구미와 경산에 이르는 그 더 큰 대구 통합 경제권의 물류기지 또는 물류 중심지로서 활동을 하게 하고 만여 명 정도가 고용이 될 수 있는 항모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선단을 이끌면서 경제를 그 선단을 이끌면서 항해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모기업이 들어오면 중간재와 소재 산업도 함께 항공모함 기업? 육성이 되면서 큰 산업의 항공모함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기업은 것입니다. 그리고 치손 다변화를 위해서는 해변 도시가 유리하지 않나요? 정부와 3자 간의 약속이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좀 진행되고 있기 달아주시기 때문에 바라겠습니다. 낙동강의 맑은 물을 우리 이 대구 시민들이 항상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메트로폴리탄 대구를 만들고 특히 기업민원 24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기업들이 모두 대구에 몰려드는 그러한 더 큰 도시 대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공약을 할 때 이것저것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갈라져 있는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또한 금호강은 그 국가정원으로 표를 받도록 해야 만들어서 되니까 이제 대구 시민들이 근데 모두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띄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휴양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연쇄공단의 문제는 경기도지사 이제 앞으로 선거 때 탄소 중립 시설로 어린이집 가지고 딱 재탄생을 시켜서 김진표, 대구에서 남경필 딱 붙은 적이 있어요. 연쇄공단으로 공해를 일으키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남경필은 네, 그때 김재원 후보의 정책과 권한에 어린이집 대해서 준공영화 박원순 얘기했고 후보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네, 유영아 후보 질문 주시죠. 김진표는 어린이집 교사, 공무원화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아주 꼼꼼하게 프레임이 맞아 짜여지는 게 있었더라고요. 있어야 될 근데 텐데. 제가 이제 뭐 가문에서 그런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구하겠습니다. 그 후보님 그 공약 중에서 이제 대구 청년 유영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얼굴이 좀 웃는 상이네요.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좀 힘이 이제 기업당 이렇게 파워풀해 보이진 기본 않습니다. 1억 원 10명 이상을 보장하시겠다 이러시면서 대구 시민의 아들, 딸들에겐 초봉 4천만 원 그리고 5년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1억의 연봉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걸로 공약집에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뭐 문제라기보다 눈 너무 깜빡인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 시민의 딸들에게만 제기하기면 다른 타 시도 사람들의 아들, 딸들에게는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근로자들이 평균 임금이 281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 지역보다 조금 임금 자체도 좀 적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구의 비수도권 쪽 임금이 그 적다. 또 뭐 빠져나가는 대구가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내가 궁금증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과연 할 수 있을 거냐 이 문제예요. 보육지책으로 참 마련을 했는데요. 이 정책은 결국에는 현금이 좀 투입되는 그런 정책이고 그것을 또 좀 재미가 마련하기 없네요. 위해서는 정책 토론이. 예를 들어 청년 지원 펀드, 청년 창업 펀드 이런 그 다양한 형식으로 재원을 조달을 해야 합니다. 청년 기본 재원 조달 보장 김재원 정책은 이런 결국은 구호 쓰면 재밌을 임금격차를 것 같은데. 어떻게든 좀 홍준표는 국비 못 따온다 그런 정책이고 하면서 재원 조달 김재원
단순히 그냥 요거 김재원 캠프 이 방송 안 듣겠죠? 어렵기 때문에 이거 공짜로 내가 줄 수 정책에서도 없는데. 사실 저 청년들의 연봉을 좀 보장해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취지를 뭐 이해 못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기업에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회사의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연봉을 책정하는 건데, 이 사기업의 연봉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연봉을 제시하면서 이런 연봉을 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약간의 강제성이 뜰 수도 있습니다. 뭐 후보님 말씀대로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돈을 줄 수 있지만은, 근데 그런 게 과연 우리 지금 시장 경제 체제에서 조금 문제점이 야, 저에게 김재원이 한 얘기를 민주당이나 뭐 딴 데서 했으면 좌파야! 뭐 이랬겠네. 뭐 청년들에게 저 연봉을 더 많이 주라.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요.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월급을 적게 받으니까 돈을 좀 더 준다. 이런 정책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수적으로 또 마련하는 것이 이 전체 현금성 그 정책으로서 예컨대 뭐 임대 청년 중에서는 임대료 부담이 많이 되는 분들은 이자 보전을 해준다든지 또는 김재원이 뭐 그렇게 진보적인 정책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정책적 그 대안은 마련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그 총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려면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해요. 네, 근데 네.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네. 하여튼 아니 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다가 철회한 기본소득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연봉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본소득은 그냥 홍준표는 이제 김재원 너 이재명이랑 뭐 다른데? 네, 김재원 뭐, 후보의 뭐, 정책 있습니까? 토론 시간은 유영아 변호사 너무 아니, 자주 웃네요. 좀 남았는데. 예, 주도권 토론 시간에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야, 홍준표가 비교적 이걸 새 놓칠세라. 후보께서 너 시간을 잘 이재명이랑 뭐가 다르냐? 이걸로 이제 물고 지금까지 새 늘어집니다. 후보의 공약과 정책 비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홍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시장 때도 후보에게 무엇을 윤석열 가장 후보한테 바라고 있는지 윤석열의 대북 들어봤습니다. 정책이 온건하다. 문재인 정부랑 차이가 없다 이래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라고 했죠. 공약하신 대로 기업과 인재들이 찾는 도시, 그다음에 이상적인 시정 혁신을 통해서 힘 있는 대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구가 진짜 예전보다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특유의 대구 사투리. 다시 일어설 수 많이 이제 있게끔.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가 구미 지방 사람인데 경제 구미 활성화를 사투리하고도 통해서 좀 청년들의 달라요. 어려움을 대구 좀 사투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데 청년들과 실버 세대 대구 간의 사투리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업종 같은 퉁명스러운 사람이 하면 엄청 퉁명스럽고요. 이제 좀 귀여운 사람이 하면 또 토끼 귀엽습니다. 흡입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을 안 넣고 이제 운행 부산 사투리와 대구 사투리의 차이가 뭐냐? 서울말로 너무 어려운 너 왜 그러냐? 서로 이거를 좋게 하자는 부산에서는 그런 정책이 니 와그라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구에서는 니 왁하는데 내 집 마련이 힘든데 정부뿐만 아니라 와그라는데 왁하는데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구 좀 긁어주인 만큼 쏴요. 시민들의 초장에 쏘고 뒤에 좀 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을 근데 부산은 조금 약간 계기는 것 같죠.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는 분은 약간 더 대구 사투리보다 부산 사투리가 능글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계기는 것 같아요. 대구는 투명스럽죠. 진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재원 시민들은 무엇보다 후보가 좀 신체전 지역 경제 대구 교육에 대한 사투리 기대감이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우면 첫 좀 애교 번째 있는 수도권 편입니다. 토론 주제로 대구 경제 어떻게 홍준표 할 의원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잘 몰라서 이제 좀 나쁜 거예요. 후보를 지정해 이렇게 질문과 얘기하잖아요.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자,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 정책 토론보다는 재밌겠지? 1분 30초고 질문은 1분 이내로 그리고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해야 하고 자, 자리 배치 주제를 벗어나거나 좌측부터 제한 시간을 김재원, 초과할 경우 홍준표, 제가 유영하 의사결정을 한 뒤에 이렇게 되어 마이크가 있습니다. 꺼집니다. 홍준표가 중간입니다. 이 추첨으로 정한 자리겠죠? 7분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란 이름을 안 대구의 꺼내고 있죠. 산업구조가 어떻다고 한 번 했나 아까? 대구는 서비스 산업이 한 73%. 정책 토론에서 박근혜 얘기할 계제는 아니겠고 지금 절대 다수의 주도권 토론에서 특히 다른 사람의 질문이 들어올 때 박근혜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가언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도 겪으면서 보셨듯이 그냥 일회성 지원, 스파스 지원만 있었지 체계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대구 경제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이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이분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네, 이 의원님 후보자를 지정해 주시죠. 홍준표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의자에 등 기대고 있다가 종사자들의 벌떡 이렇게 세웠습니다. 73% 정도 됩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경제 대책이나 지원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비정상적인 구조죠. 네. 사실상 제조업 종사자들이 많은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도시는 소비도시고 그런 식으로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섬유산업이 지금 홍준표가 과거하고 전혀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 주력산업 경남에는 창원, 거제 뭐 이런 공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구는 소비도시, 상업도시가 강합니다. 종사자들이 한 70%가 되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홍준표가 좀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종사자들이 코로나 피해를 데이터에 대해서 개량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 지원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유영하가 물은 거고 이분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유영하 다시 데이터 얘기를 꺼냅니다. 홍준표 여기 또 공항 얘기 꺼내는 거 아니야? 공항만 들어오면 코로나 피해 지원도 다 만회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서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홍준표가 잘못 대답했죠. 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뗄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보다 제조업이 상업에 비해서 많이 쇠퇴한 것이 문제다.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10년 경력자 또는 5년 경력자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좋은 방책입니다. 네. 실컷 얘기했더니 좋은 방책입니다. 사실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됩니다. 대구는 섬유산업의 주력을 실컷 얘기했더니 나 이런 방안이 있다? 라고 유영하가 실컷 얘기했더니 홍준표가 그거 좋은 방안입니다. 주력 산업을 바꾸고 대구를 좀 먹었어요, 주도할 수 그냥. 있는 그런 산업을 지금부터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하는 얘기가 사실 제조업이 두텁지 않은 서비스업의 의존도가 높은 사회가 조금 힘든 건 사실이죠. 그래서 산업 개편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동의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근데 지금 전혀 둘이 층위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70%가 있기 때문에 유영하 얘기는 그러면 직업을 바꾸고 서비스업이나 상업 종사자들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홍준표는 상업 체계를 바꿔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바꾸면 어떡할 거냐고. 홍준표한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 바꾸는 게 맞는데 바꾸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되지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김재원 후보님께 지금 제 느낌은 유영하가 갖고 있는 창의적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생각을 깊이 비교적 깊이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거점 도시 구축과 연관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니사스 지역 경제 시스템과도 이게 이제 지방 정치로 오면은 뭐 TV 토론 중에 너 무속 신봉한다면 이런 질문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워낙에 지역사회 현실이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자영업자 굉장히 진지한 토론을 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 사태로 뭐 대구만 힘든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어느 지역을 가든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영업에 좀 도움을 주고 유영아는 데이터를 가지고 집요하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거의 빚더미에 오르거나 또는 임대료도 못 내서 폐업하고 있는데 뭐 그런 데이터 이야기는 좀 너무 한가한 말씀이 아니신가. 이거 한가하다. 죄송하지만 좀 그렇긴 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이제 그 뭐 현금 보상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지금 김재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회성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일회성 지원을 주자. 그럼 항구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건데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항상 얘기를 하면서 김재원도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구 경제를 더 급한 것부터 하자라고 논의의 물기를 좀 틀려고 한 겁니다. 다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냐. 이거를 김재원도 이제 토론을 할 때, 상호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네요. 제가 여쭙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구 서비스 산업 지원센터를 만들면은 그 서비스 센터 데이터를 홍준표는 뒤로 쫙 기대 있습니다. 의자에. 일자리도 창출. 나 여기서 연륜 경륜 짱이다. 여유 만만이다. 그리고 니네 둘이 단위로 안 됐다며. 이런 것들이 나는 진짜 홍준표 전문가인 것 같아. 홍준표가 뭐 모션만 치게도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폐업을 하고 심지어는요 관공서에서 지금 폐업 지원을 도와주거든요. 폐업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폐업을 할 때 그 밀린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는 판에 뭐 10년 20년 후에나 우리가 이제 좀 원할 정도가 아닌가. 저는 당장에 하다못해 한시적으로 뭐 부가세 소득세 면제라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소득세 면제해주면 줄어드는 세입은 어떡할 겁니까? 힘든 그 현금성 지원이나 세금 감면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대로 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서비스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유영아 후보 주도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원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7분 30초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유영하고 싸울 여유가 없지.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공항으로 또 물고 늘어집니다. 국비 지원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뭐 당연히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법이 바뀐다고 하는 전제 아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컨대 지금 그 신공항 신공항의 문제도 최근에 그 보도 통과해야 된다 얘기죠. 보면 국토부에서 당초에 뭐 7년 만에 공사하겠다고 한 것이 10년 가까이로 늘었고 공사비도 7조 뭐 5천억이 13조 뭐 6천억으로 늘고 13조 이상으로 늘고 공사기한도 그건 10년 가까이로 바뀌고 그러니까 계약도 2035년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사실은 당초보다 공사비도 2배 되고 이러면 이것이 과연 추진이 되겠느냐. 심지어 BC 분석이라고 해서 경제성 분석이 0.5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가덕도 신공항이 질문 제대로 되지 시간이 않는데 지났습니다. 대구공항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끝나는데 보관이 아니라 내가 그 수차 설명했듯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국민 앞에 뉴스민 기자가 집계한 바로 국비공항으로 하겠다. 민주당도 그걸 반대를 못합니다. 홍준표 일단 국비공항으로 후보가 공항이란 말을 한 번에 68번 10조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가고 그 약속이란 말도 자주 꺼내요. 연차 사업으로 들어가고 만약 이게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동촌공항에 이전 정동 같으면 대구 산업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동남아나 가는 공항에 무슨 네, 홍준표 의원님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원 후보 질문해 주시죠.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킬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뭐 천국이 되죠. 대통령 공약한 게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대구 공항 이전에서 확실하게 국비 지원 국가재정 사업으로 이것을 만들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홍준표 후보님께서 참고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공약 중에 40% 정도를 가지치기 하겠다. 홍준표 후보님께서 아무리 뭐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시지만 그것이 대통령이 돈을 쓸 때가 하도 많은데 굳이 뭐 우리 홍준표 후보님 시장 되셨다고 해서 그걸 더 뭐 챙겨서 주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홍준표 네가 시장 된다고 대통령이 주는 거 말만 아니다. 한마디 하면 돈이 다 나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착각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게 무섭게 하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구공항이 국비공항으로 안 되는 걸 지금 바라는 듯이 이야기를 안 되는 걸 하는데 바라는 듯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윤석열 당선자가 동대구역에서 15,000명이 보는 자리에서 형님 그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형님이라고 그걸 했죠.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나하고 만날 때도 형님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TK 신공항 이 문제는 대구 경북의 50년 미래를 보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 중에 대구 경북의 첫째 공약이 그겁니다. 제가 그 당선인하고 인수위 사무실에서 만나서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아이 뭐 형님 하겠습니다 하던데 이거 저 제대로 되겠습니까 했더니 당선인이 그거 저 법도 개정해야 되고 앞으로 절차가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뭐 홍준표 의원께서 이거 해줄 거냐 묻는데 표 들어가서 그러면 뭐 당신이 이야기하면 못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근데 이거는 윤석열이 그게 아니라 제가 표도 얻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못하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이거는 윤석열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김재원 최고위가 위원이 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제대로 요구하고 정부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이랑 친하다라고 얘기하려고 인수위에서 가까이 얘기했다는 일화를 꺼냈는데 선거에서도 좀 도와주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지를 많이 얻고 신공항 후보가 그 대구 유세 때 얘기한 것이 낫지 않을까. 윤석열이 알고 보면 그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얘기를 꺼내버린 거죠. 이것은 글쎄요 대구 시민들한테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정치하면서 누구 팔아서 정치해 본 일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합니다. 대구 시장으로 나왔으면 자기가 할 수 있다.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받아야지. 당선자 팔고 당선자 사진 붙여놨고 마치 모든 것이 협조해서 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무슨 선거입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는 게 맞죠. 김재원 후보님 유영아 후보한테는 질문이 없습니다. 김재원 얘기는 그런다고 윤석열 당선자가 해주겠어요 이 얘기고 저는 다만 홍준표 얘기는 대구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난 팔지 말아요 대구시 혼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특히 더 나아가서 대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 혼자 다 하겠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대구 시민이 대선에서 1등 공신인데 그분들이 왜 홍준표 의원님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이거 준비된 카드인가요? 말씀 참 못되게 하는 게 어떻게 그게 피해를 입습니까? 피해를 입을지 덕을 크게 볼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김재원이 꺼낸 게 뭐냐. 홍준표 네가 대선 돕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돕지도 않았는데 윤석열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덕을 보겠다는 거냐. 내 윤 당선자하고 내려오기 전에 둘이서 만나서 한 이야기는 있지만 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난 너처럼 윤석열하고 둘이서 나눈 얘기를 하진 않겠다라는 게 홍준표의 응수였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공약 발표하셨습니까? 제가 공약 발표하는 걸 못 들어서. 네. 그러니까 김재원 얘기는 너 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잘 돕지도 않았잖아. 이 얘기 했던 거고. 홍준표도. 야 나도 공약 발표도 하는데 윤이랑 친해. 근데 얘기 안 해. 무슨 얘기 했는지 얘기 안 해.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중앙당 홈페이지에 저희 공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TV 토론이 끝나고 공약 잘 찾아보지 그랬어요. 김재원 후보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트롱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경제력을 어떻게 스트롱 대구? 그게 내가 스트롱 대구는 스트롱맨이 만들어야 돼요. 네, 홍준표 끼어들고 싶을 것 같은데. 만들기 위해서
시민 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제2의료원과 의료기관을 서로 연결시키겠다는 공약도 자, 있습니다. 대구 제2의료원에 대해서 홍준표는 언론을 통해서 그냥 좀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진주의료원의 안 좋은 기억을 좀 마지막으로 상기시키는 게 홍준표 후보에게 있고, 주도권을 유영아 후보는 제2의료원을 후보님 덥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뭐라도 물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거 또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김정은 후보님한테 한번 자, 김재원에게 날아갑니다. 토론을 근데 주로 지금 공방이 유영아는 좀 빠지고 좋지 않은 태도. 홍준표, 김재원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서 대구 시민이 홍준표 때문에 피해 본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당선자하고 관계가 어떠니 하고 그런 식으로 자, 이거 거꾸로 물고 늘어집니다. 대구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홍준표, 윤석열 사이 안 좋으니까 대구가 피해 본다. 이 논리를 김재원이 펴려고 한 거죠. 마치 치태희 신공항이 국비공항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또 안 되는 것처럼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김정은 후보님 아까 후적지 개발을 할 때 뭐 항모기업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돈 마련할 겁니까? 그 지금 권영진 시장님은 거기 5만 채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돈 마련한다고 했는데 답변할까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자, 공항을 옮기면 후적지가 남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이 문제죠. 또 제가 뭐 왜냐하면 재원을 일단은 국비가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재원 조달을 해야 되는데 후적지 개발 얘기를 하면서 뭐 아파트를 5만 개 짓는다. 후보자인데 또 항모기업을 유치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지금 이제 거죠. 후적지 문제에서 그 아파트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비 지원 자, 홍준표가 혀를 살짝 이렇게 내서 예산 편성돼야 됩니다. 네.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혀를 역할을 살짝 내서 하실 이렇게 수 있는지를 했습니다. 여쭤본 건데 그게 뭐 입이 꿈틀꿈틀거려요. 입이 꿈틀꿈틀. 근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할을 못 하시면 우리 김 후보님 살짝 웃습니다. 네, 홍준표가 달려들려고 할 때 표정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더 이상 질문 그건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고 나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고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또 훈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훈계. 이 국비공항이 돼야 되겠죠. 네, 그건 맞습니다. 자, 유영아 변호사한테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국비공항으로 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형평의 차원에서. 사실 그랬거든요. 이게 처음에 2년 전 9월에 내가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했어요. 제출할 때는 부산 가덕도 공항을 들고 나올 것이다. 민주당에서. 그게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들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제출해놓고 병합심리를 하게 되면 같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해 11월에 이낙연 대표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연락이 왔어요. 같이 통화시키자. 그런데 대구 정치권에서 이걸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반대를 하니까 같이 통과 못 시키겠다. 그것만 통과시키고 이건 안 통과 안 시킨다. 그렇게 해서 좌절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홍준표는 가덕도를 막으려고 했던 대구 정치인들 때문에 그죠? 네. 그 신공항 국비 지원 포함한 특별법도 안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걸 국비공항으로 해주겠다고 대선 때 약속을 했어요. 윤석열 당선자도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질문이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공항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그 주변 공항 주변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옳겠습니까? 죄송해요. 제 답변 시간이 아마 30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비 지원을 받으면 저는 공항 후적지에 대해서도 조금 선택지가 열린다는 이전이 것이죠.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선배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법이 만들어져서 국비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다수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뭐 후보님께서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약속하셨고 또 윤석열 당선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 잘 될 거다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답변은 또 질문을 주시면 제 시간대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 받으면 좋겠지만 안 되지 않겠냐 얘기죠.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부산의 가덕도 공항하고 대구에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하고 이 두 개를 다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둘이를 싸움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법안 통과가 아까 뭐 김재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낙관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충분히 설명하셨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뭐 지방자치단체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힘을 합쳐서 그 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덕도 법안은 통과가 됐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비공항으로. 그러면 네,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사실상 실세하고 같이 약속을 다 했다면 그게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 민주당 사람들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요.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건 욕이 아니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굉장히 예를 차리는 사람이다. 반대 당론을 정하거나 또는 그때 정치 상황에 나오는 따라서 거네요. 이걸 틀기 시작하면은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이렇게 쉽게 통과가 되겠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은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통과돼서 그냥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 얘기죠. 돈이 발주되고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것처럼. 네, 홍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또 추가로 질문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더 물어보십시오. 지금 사실 물 문제가 되고 굉장히 심각하죠. 네. 물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 가면 이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거는 15%밖에 되지 않아요. 예. 거의 식수댐이나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해서 식수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4대강의 강물을 이용해서 원수로 사용하는 게 70%가 넘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잘못된 지금 건가요? 해평 구미 위에 해평 낙동강 거기서 물을 끌어오기로 했다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합의 본 게 아주 강에서 물 끌어오는 게 잘못된 건가? 그 물값이 4배 이상 비싸게 되거든요. 현재. 네. 그래 되면 구미 해평에 대구 취수원을 마련하는 그래서 문제. 안동댐물하고 이마댐물하고 전부 식수 도수관로로 새로 연결해서 이미 연결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연결해서 댐물을 직접 가져오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시간 홍준표의 발령기입니까? 진짜 당황합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 시간에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새 후보 출마 선언 이후 첫 번째 토론회에서 그런지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열기를 식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통해 대구에 갖고 있는 애정을 살펴보는 내가 사랑하는 대구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사진이 나오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김재원 토론을 또 하더라도 곧 공천 결과가 발표나기 때문에 제가 그 토론을 지금 김재원 옛날 사진입니다. 1990년도에 서울대학교 지금하고 느낌이 다른데? 1988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화면으로 보시고 싶으면 TBC 유튜브로 하시면 됩니다. 김재원, 홍준표, 유영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안 되고 저때 많은 분들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또 지역 발전 계획도 만들고 그러던 때입니다. 당시 북구 상격동에 경북도청이 있었는데 퇴근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몰려서 그때 당시 중앙공원이죠. 중앙공원 부근에 있는 뭉티기 고깃집에 가서 소주도 마시고 그러는 때가 있었는데 대구하면 뭉티기죠. 살기 있고 대구 시민들도 자부심도 상당하던 사진이 때였습니다. 90년도? 저때 사진을 보면 참 옛날 생각도 나고 하는데 저게 벌써 30년 전이네요. 좀 귀여워요. 네, 김재원이 옛날 얘기하면서 좀 귀여운 표정입니다. 저 사진이 안 나오네. 네. 홍준표는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청천 유원지로 고등학교 때 같은데? 가서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대구 홍준표의 표정이 아련해 보입니다. 신앙국민학교를 다녔고 교복 입은 학생들이네요. 경남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구가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홍준표를 잊게 해준 그런 이 말투가 홍준표를 잊게 해준 이거잖아요. 치워준 이 대구 발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경남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끌려다니면서 자 수성을에 왔을 때 무소속으로 홍준표는 경남 사투리 억양이고요. 대구 사투리 억양은 더 당선되기 홍준표 이겁니다. 홍준표, 홍준표. 분들이 또 대구 네, 홍준표. 다음은 유영아 후보 말씀해 주시죠. 홍준표 하니까 홍한테 준 표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사진 나왔습니다. 저게 사진이 좀 적습니다. 저게 어저께 제가 유영아는 그 졸업사진 같은 건데 5월 13일 날 제가 여러 학생들이 찍은 걸 한 페이지를 다 떠왔어요. 그래서 저기서 누가 유영한지 안 보입니다. 100주년 기념관에 보니까 저 6학년 5반 왜 저렇게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적어서 자기 것만 좀 찍어서 저기 보면은 오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만났던 친구도 있고 여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편지가 왔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 그런데라고 하면서 다 제가 졸업을 얘기해버렸습니다. 했으면 저기 있었을 텐데 전화를 가는 첫사랑인가? 바람에 저기 없었다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안양에 수재가 났을 때 어릴 때 사진이 다 없어졌어. 정말 추억을 더듬을 사진이 없었는데 마침 저 사진이 있어서 감사하게 수제 나신 분들이 좀 그런 네, 대구에 애환이 대한 있더라고요. 관심과 애정을 없어지는 알아보는 물건들이 시간이었습니다. 있잖아요. 못 계속해서 쓰게 두 되는 번째 물건이나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레코드판을 주도권 토론은 뭐 주제 제한이 없는 몇천 자유 장 토론입니다. 주어진 갖고 시간은 있었는데 수제 5당 나가지고 5분입니다. 다 못 쓰게 됐다고. 질문은 1분 이내로 그리고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야 하고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2부가 들어가는데 또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나오면 좋겠네요. 발언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정책 토론 좀 이번에는 심심했어.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다가 나가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유영아 후보님 어떻게 시장을 출마하시게 되셨어요? 유영아도 공격합니다. 혀를 살짝 또 내밉니다. 지금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을 준비했던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꽤 오래됐다고? 방송 때 답변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구를 만들고 어떻게 대구를 디자인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었고 그게 제가 내일 아마 공약을 발표하면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찬찬히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제가 어릴 때 떠났던 도시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유영아가 출마해줘서 고마운 거 아닌가? 김재원의 도전을 제압하고 어릴 적 기억만 더듬어서 본 도시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대구는 늘 제가 가슴속 깊이 기억하고 품었던 유영아는 최근에 대구에 연관이 별로 없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버렸네요. 추억을 깃든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참 힘들고 추억은 깃들어 있지만 최근에는 좀 오랜만에 온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해볼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더 말씀하세요.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결례라고 해서 박근혜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하고 있어요.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 조금 하기사 박근혜가 출마를 권유했다 이렇게 저는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기 계획은 맞다고 유영아가 나가겠다니까 밀어주는 거죠. 강물을 치손 쓰는 것보다 댐물을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영주댐으로부터 이어지는 게 그 도수가 지금 강물을 제가 알고 끌어다 쓰는 것보다 댐물을 쓰는 게 맞다고 하는데 지금 낙동강 물도 다 댐물이요. 그러면 그 건설 비용을 제가 알아보고 말이 보지. 그 낙동강에 세워놓은 그 보들은 댐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댐의 기준에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말이 있어. 그 후보님께서 이제 그 2조가 되는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댐물을 치수해서 치수원으로 쓰는 거를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실수대책이니까. 자, 국비를 계속 너무 바라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세대 지방세의 만약에 이제 비중이 국비사업으로 8대 2죠. 후보님께서 추진하시는 그러면 어지간한 규모의 사업은 이제 국비를 뭐 땡겨 와야 됩니다. 예타가 면제돼서 국비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비 사업에는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국가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아주 급한 데 먼저 쓰고 좀 나중에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 그럼 다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국비 예산을 확보가 안 되었을 때 뭐 하려고 그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의 국비에 대한 얘기는 이겁니다. 국비를 못 딴다는 생각을 왜 하느냐? 따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저는 예산 총괄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야 된다. 추경호의원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선배님께서는 이제 추경호 지금 의원이 이제 선배님이라고 경제부총리로 내정돼 있지 선배님이라고 않습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럼 선배님께서 의정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아, 이건 무슨 이거 전략인가요? 말습관인가요? 유영하가 홍준표에게 선배님이라고. 국회 제출하면 국회에서 예산 약간 묘한 생각이 드는 게 홍준표가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국회의원을 하는 수성 을지역, 수성갑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다수당을 설득이 안 되고 그쪽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유영하가 글로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도서관로 설치는 이건 제가 좀 앞서 나간 생각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근데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게 묘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안 되는 걸 생각하는데 저는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예산 절차라는 거는 여야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해서 예산이 좀 다소 깎이는 경우는 있어도 그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전면 폐기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선배님 그 안을 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을 하나 있습니다. 해주면 국비 지원안을 그래서 국회 다수파가 민주당이라고 해도 부분적으로 예산이 삭감될지언정 전액이 삭감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얘기네요. 계획으로 보니까 그 도서관로를 설치해서 올 때 민자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제가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럼 민자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게 민자 고속도로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근데 민자로 하는 것도 이제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네. 그렇게 되면 시민 부담이 너무 커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수도 정책이라는 거는 수돗물의 원가가 만약 100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수돗물값을 받는 건 70원밖에 안 받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수돗물 만드는 그 우리나라가 수돗물이 싸죠. 요금이 쌉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수돗물 만드는 비용이 원가 비용이 100이라면 사실상 수돗물값으로 책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도 요금이 싸다 보니까 나머지 30은 세금으로 보충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상하수관 만약 그런 것까지 민자로 하게 공사 이런 거를 제때 못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재원이 부족하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 민자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선배님과 같이 치수원 다변화는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해평 치수원을 갖고 이제 MOU도 체결됐으니까 일단 거기 물을 쓰는 게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거기 말고도 대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의 치수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선배님과 의견이 같은데 다만 그게 이제 선배님 그 후보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국비로 전액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 그럼 다른 대안이 없으면 결국 이거는 이래 됩니다. 국비가 전액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시방비하고 매칭 펀드 제도. 자, 홍 후보님, 김재원 후보에게도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 건가? 못돼가지고 질문하기 싫은데. 못돼가지고 질문하기 싫대. 겁나서 질문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김재원 후보를 고르겠습니까? 김재원은 못된 사람으로 찍어버렸어요. 페널티 조항을 만들 때 그날 아침에 MBC에 요거 재밌겠습니다. 인터뷰하면서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하셨죠.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자, 홍준표가 이제 페널티, 8시에 현역 의원 출마 페널티, 9시에 또 뭐 있었죠? 저거에 들어가서 추도해서 앞으로 그 페널티 룰을 만들었죠. 탈당했던 거에 대한 페널티가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25% 될 뻔했죠. 해당 행위자 25%, 그 탈당자 25%,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이 출마해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자 10% 이렇게 해서 35%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너무 과하다.
35%를 그나마 자기가 최고위원 하면서 깎아줬다? 영선이거나 초선이어서 지방선거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경선에 내가 최고위에서 그나마 페널티 너무 크게 부과될까봐 그거 좀 막아줬다 이 얘기를 김재원 최고위원은 하고 있고, 홍준표 의원은 SNL에 나가서 주기자가 간다에 나가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거 주도했다. 25% 페널티 먹이는 거. 4대3으로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 말고 3명의 최고위원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아니 그게 이해 당사자가 페널티 룰에 표결에 참석하는 게 그게 법률상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법률상 불가능하진 않죠. 그것은 홍준표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탈당해서 복당한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내놓길래 이렇게 가면 조금 너무 과하다 하는 입장이었고, 그것을 뭐 이해 당사자라고 해서 제가 맡은 것이 아니고 우리 당에 만여 명 가량 되는 공천 신청자 모두에게 그 적용되는 아니고, 공천 룰을 정하는 것은 최고위원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이지, 그것이 제가 뭐 의견에 특별한 반영을 주도한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 대표가 계시는데 당 대표 제 생각은 본인이 출마를 한다면 그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재척 회피를 해야 됐어야 된다. 재척 회피를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죠. 저는 요번에 이번 질문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영하는 경쟁에서 좀 비켜나서 대구의 청년들이 정책 얘기를 일단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이 떠나는 청년들을 붙들어낼 수 있는 대책이 뭘까? 혼자 고민도 많이. 박근혜 후원은 후원만 입고 받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보정표는 없고, 앞으로 이제 대신에 시장이 박근혜 그림자에서는 좀 정책 토론을 하면서 벗어나겠다, 이 전략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 아시다시피 이제 한 1년 내 대구의 청년들이 떠나는 몇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 거, 더군다나 이공계 대학생들이 많이 떠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후보님께서는 경남지사도 역임하셨고, 또 의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대선에 출마하신 경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이게 단시일에 되는 건 아닙니다.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것도 단시일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2년 전부터 TK 신공항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70년도는 고속도로가 경제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이제는 하늘길입니다. 일단 홍준표 작전이 먹힐 수도 있겠네요. 신공항을 트레이드마크로 삼겠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생긴다. 난 그래 봅니다. 이 신공항이 처리되는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과정, 특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 얘기 나올 첫 때 번째는 이제 멘토링 제도인데 21대 국회잖아요. 후보님께서 아시다시피 저 세 사람 중에 21대 국회를 경험한 사람은 홍준표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하고도 통화하고 얘기하고 했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고 있다. 중앙정치 쪽에 공항 관련된 흐름을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게 한 2명 정도, 한 기업당 또는 1명 정도의 멘토를 해서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지원이나 이런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토링에 대해서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거 좋은 제도이긴 한데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는데 그것만으로 청년 대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죠. 이제 멘토 제도가 왜냐면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꿈을 가진 멘토가 있으면 그걸 지속적인 멘토링 하면서 그럼 거기서 그 경험을 배워서 자기 꿈을 키워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속적인 멘토링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출향민 중에서 성공하신 분도 있고, 또 여기서 기업을 경영하신 분들 중에서도 되게 모델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경험과 지식을 배우면은 대구 지역의 청년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꿈을 키워갈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제도라면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참 아까 전에 김재원한테 이재명의 기본소득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홍준표가 공세를 퍼부었는데 그거 까먹었나? 지금 그거는 아니면 그걸로 제가 하고 있는 게 치고 빠진 건가? 히트앤드런인가? 사이트를 통해서 청년들의 고민 상담하고 진로 상담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억울한 처지 같은 것도 내 상담해주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게 청년 멘토 제도입니다. 후보님께서 멘토를 잘 해주시면 아마 대구에 그거 자기가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 줄 답변하면서 그게 무슨 청년 멘토 제도라는 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나 웃겨 죽겠네 진짜. 이 청년들을 정말 이 지역에서 일자리가 있고 이 지역에서 일할 자리가 있으면 굳이 가족을 떠나서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김 후보께서 갖고 계신 청년 대책이 있으면 이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재원 후보도 눈이 이렇게 껌뻑거리는 게 좀 심하네요. 대구에도 좀 크게 껌뻑거리네.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연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직장들이 많다면 떠나지 않을 텐데요. 연간 10,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그러고 보니까 3명 다 유명세는 크다. 김재원 또 말씀드려서 청년들이 최근에 제가 매체 출연을 자주 해가지고 직장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홍준표야 뭐 인지도도 엄청 높은 사람이고 서울 대기업 유명하는 이런 박근혜 생각을 때문에 갖고 있거든요. 그걸 나무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데요. 조금 더 제가 이제 나중에 질문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인구 대책을 얘기할 때 정주 인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구에서 살고 머무는 인구를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그거 공천 룰 관련해서 정치 공방 재밌었는데 더 안 하나?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에 보면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1대 8대 25대 81 이렇게 있는데 그 수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주인구 한 명이 1년에 소비하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주인구 한 명이 소비하는 이 150만 원이 8명의 외국인이 관광 가서 하룻밤 자고 가는 비용과 같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국내인들이 25명이 하룻밤 숙박하고 가는 그 수치랑 같고, 그다음에 국내 관광인들이 자지 않고 81명의 국민들이 방문했다 가는 그 비용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 이 부분은. 이 정주 인구의 개념을 벗어나서 교류 인구, 이런 관계 인구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류 인구, 관계 인구, 정주 인구 이런 것은 좀 너무 구체적이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 문화 또 인류학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밖에 몰라서 또 제가 아닙니다. 이야기할 수도 일부러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아까 청년 그 일자리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그 청년 기본 소득이라는 것도 공부해가지고 면접 보는 것 같아요. 유치할 때 수도권 수준의 그 연봉을 보장해주면 우리 대구에서 김재원 유영아 단일화 불발이 됐는데 그거 치고는 그렇게 격렬하게 토론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 대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조금 더 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예컨대 시에서 주관해서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뭐 일자리 뱅크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 직업 소개 정도가 아니고 멘토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업을 택할 때 그 직업이 필요한 그 기초 지식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뱅크라고. 근데 이런 뭐 공약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 전까지는 왜 안 했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아이디어의 부족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안 했던 건지 또는 더 나가서 뭐 청년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안 한 건지 사회 안전만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공약을 낼 때 그게 지금까지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설명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공약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대구의 청년으로 제가 몇 가지는 좀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대구시장 선거뿐만 제가 왜 이 아니라 얘기를 드렸냐면은 정주 인구에 매달리는 이제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옆에 보면 경산시에 대구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들이
방학 때는 또 서울로 가기도 하고 자기 고향도 가지만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뭐 서울도 가고 외국도 갈 수 있으면 다만 그들이 대구에 대한 관계를 끊지 말고 돌아와서 성공해서 멘토링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멘토링 제도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시야를 바꿔서 멘토링만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나?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관계는 계속 형성할 수 있겠죠. 제 시간은 이 정도로 쓰겠습니다. 네, 한 10초 정도 아직 남았는데. 근데 웃긴 건 홍준표가 자기가 청년의 꿈에서 하고 있는 자, 그게 마지막으로 김재원 후보에게 청년 수고를 드리겠습니다. 멘토링이에요. 제한 시간은 9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자, 이제 토론 예, 종반으로 홍준표 가고 의원님, 있습니다. 저 잠시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선 국면에서 그 우리 비장의 카드 나오나요? 비장의 후보가 된 다음에 사실 제대로 돕지 않았다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윤석열을 제대로 돕지 그 당시에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보면 윤 후보의 추락 김재원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카드죠. 가족 비리로 인한 공정과 상실이 그 이유이다. 또는 또 다른 데 보면 윤 후보가 잘못되면 제 탓이나 하려고 밑자락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윤 후보가 뭔가 낙마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구의 그 시민들 중에서는 근데 오해도 받으셨어요라고 표현했습니다. 낙마하기를 기다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다린 거 아니냐는 오해도 받으셨어요. 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약간 약을 올리는 겁니다. 윤 후보하고 원팀이 되고 난 뒤에 윤 후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진짜로? 후보가 마지막 날에 건강검진 간다고 마지막 유세도 안 대구 했으면서 유세에 3번이나 나갔습니다. 서울 유세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유세 몇 번 나갔죠? 후보가 여러 번 나갔으면 몇 번 했어요. 나갔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근데 다 했는데 원팀 되고 난 뒤는 일체 내 언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의미하려고 하면 안 되죠. 김재원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끔뻑끔뻑 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도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원팀 해줬다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확인할 수 있나? 그걸 그래 윤석열도 나에게 고마워하고 실제 있다. 그래 되는 건 아니고요. 대선 하루 전날까지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투표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래서 사실 우리 당 후보를 홍준표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확 벌리면서 반박하려고. 그 대선 하루 전날 그 서울시청 그 선거유세도 안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건강진단 때문에 못 가셨다 이런 말씀은 우리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건강진단은 대선 다음날 하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에 말씀으로는 원팀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 홍준표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는 것 윤석열 카드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대구시장이 되면 아무래도 대구가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협조를 받는데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죠. 그럼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 옹졸합니까? 아니 윤석열이 그렇게 아니고 역공입니다. 역공. 사과로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럼 제가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홍준표 후보님이 만약에 시장이 되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건 그 언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언론에서 그게 공론화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만 얘기한 게 아니다. 비호감 대선이라고 공론화됐지만은 투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기권하지 말고 투표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자기가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시고 그렇다면 언론에서 얘기한 걸 옮긴 거다 이 얘기인데 근데 김재원이 하나 찔러야 돼요. 왜냐면 유명하셨다면 또 그럴 수 있죠. 홍준표 의원이 본인 입으로 이번 대선은 비리 의혹 대선이에요 라고 했거든요. 공격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하다가 그러면 적어도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졌으면 그래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든지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으셔야죠.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대구 시민들이 사실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몰표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켰는데 대구 시민이 그러면 1등 공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선 후에 과연 1등 공신 대접을 받을 건가 그런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해필이면 홍준표 후보님은 아직도 이렇게 당선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죠. 당선인 팔아가지고 대구시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대구시장은요. 넌 당선인 팔지 마라. 만큼 자부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홍준표가 지금 다른 후보를 때리는 키워드는 팔입니다. 팔이. 대구시가 제거이 됩니다. 어디에 김재원의 딜레마죠. 홍준표의 약한 구석을 치기 위해서 윤석열 카드를 드는데 들수록 그렇게 의존하는 팔이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다만 김재원이 김재원 후보한테 가겠습니까? 아니 저는 표 때문이 아니고 친윤 캠페인하면서 친박 이미지가 자꾸 상당히 약해졌어. 무슨 뭐 빌붙어서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권영진 시장께서도 지난번에 차기 대구시장은 중앙정부 또는 이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함께하면서 협력을 해서 대구의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대구시장으로 적임자이다. 그러니 대구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권영진 시장이 8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아마 느낀 그 고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후보께서 지금 뭐 중앙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좋은 말씀으로 들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자체가 중앙정부가 뭔가 협조하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시정을 이끌겠다 그런 뜻으로도 들리거든요. 무시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막 나가고 또 번복하고 이런 관계가 벌벌 꼬이고 이런 거 아니냐 이 얘기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과연 부당하다고 꼭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못됐다고 내 이야기를. 근데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김재원이 인상을 쓰기 시작했죠. 정치 토론인데 그러면 같은 후보끼리 못됐다가 뭡니까? 그게 아니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셔야지. 예의를 안 지키는 게 누굽니까 지금. 자, 김재원 후보님 유영아 후보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유영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영아가 왠지 이 구도에서 좀 소외되는 느낌입니다. 뭐 답변을 하지 않으시든 뭐 다 좋은데요. 적어도 그 같은 후보로 나온 그 경쟁하는 상대 후보에게 뭐 야비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하시고 이런 것은 김재원 약간 투정 부리는 얼굴입니다. 야, 이러면 되니까. 후보자로서 적정한가.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공개석상에서 못됐다 발언하시는 것도 만약에 제가 잘못한 질문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저를 공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공격은 하되 그리고 유영아 후보님께 사람 평가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겠네요. 유영아 후보님 어쨌든 지난번에 저 만났을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 파동의 거처를 그 정하신 데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뭐 조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얘기를 해 얘기를. 뭐 나무리지 마시고.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또 그게 그렇게 뭐냐고 아마 보궐선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것이 굳이 그 박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달성군 육아읍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구 파동에 거처를 정하신 것이 수성구인가? 단순히 주거 환경 때문인가 또는 다른 사실 국회의원 선거는 조금 생각하시거든요.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지역에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울릉도에 살아도 대구시장 출마할 수 있어요. 대구 국회의원은 출마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49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파동. 저는 유영아 변호사 49년 만에 내려와서 이게 수성구 갑인지 어딘지. 그리고 하다못해 대구 인근에 뭐 경산이나 칠곡이나 영천, 내당동, 구미, 대명동, 뭐 청도 제가 이런 데 산 것도 아니고 어디가 북구고 남구인지도 지금은 가물가물하고 있습니다. 정치 출마 선거 출마를 하면서 서울의 송파에도 출마했다가 그 전에는 군포에도 출마했다가 이랬던 것이 유영아 변호사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내려와서 대구시장 하겠다라고 예, 하는 오늘 게 뭐 토론에서 국회의원은 보다도 더 토착성이 필요한 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방 정치인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해진 토론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군요. 이제 마무리 발언. 생각나는 단어는 못됐다 밖에 없어. 못됐다. 유영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못됐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떤 후보가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키고 누가 여러분에게 신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지난 5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얘기를 마지막에 꺼내네요. 이제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을 마지막에 꺼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 사람이 지나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나아갈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 유영아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못다한 일을 박근혜라는 말을 2번 했다고 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다시 도약하는 마무리 발언에서 2번 하네요. 선택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토론 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은 이제 김정은 박근혜만 생각날 것 같은데. 대구 어차피.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무리 발언 제일 뒤가 홍준표네요.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일이 많겠지만 우리 대구시장 후보자들이 합심해서 어떤 후보자가 선택되더라도 대구시정을 잘 이끌 각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구 시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전에 평리중학교를 졸업하고 시민고등학교면 유시민이 나오는 학교네. 그곳에서 다시 행정고시 합격해서 대구에 와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 대구에서 4년여 했다. 가량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대구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대구시장으로서 대구 시민을 돌보고 또 대구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많은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 모든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대구 시민 여러분. 정치를 시작한 지가 27년이 되었습니다. 4반 세기가 그 넘었네요. 사이에 국회의원 5번 했고, 경남지사 2번 했고, 당대표 2번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상임위원장도 2번이나 했습니다. 해볼 만한 것은 대부분 다 해보고, 지난번에 대선에 도전을 했는데, 대통령은 못 되니 대구시장까지는 하게 해달라. 48% 거의 절반에 가깝게 얻고도 당원 투표에서 그때 국민 여론은 민주당 지지자까지 다 더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민심은 자기한테 있었다고. 남은 세월 동안 내 고향 말이 돼 그게? 리모델링 하는데 새롭게 만드는데 전력을 다 새롭게. 4년 동안 중앙정치에는 관여치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이상으로 그렇게 할 수 TBC와 있을까? 국민의힘이 함께 마련한 대구시장 SNS에 중앙정치 얘기 안 할 수 있을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2026년부터는 관여할 안녕히 수도 계십시오. 있겠나? 네, 재밌었습니다. 나름 재밌었어요. 좀 더 싸웠어야 되는데 대박 쳤을 거예요. 홍준표 끝나자마자 마스크 딱 씁니다. 끝나자마자 마스크 쓰네. 대단하다. 음악은 참 발랄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며칠 뒤면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거 보시고 참 저는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권영진 시장이 3선 도전을 했으면 이 구도에서는 권영진 밀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말발타.